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는 모양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 정부 부동산 아마 첫 정책이 될 것 같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분양가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제때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급이 부족한데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크다고 보세요? 네, 실제로 공공도 그렇지만 민간 아파트 중심으로 분양 연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데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데 이제 분양가 책정 문제까지 갈등이 겹치면서 수도권이나 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중심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실 기대하는 일반 분양 가격 책정을 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반 분양 미루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네. 실제로 공급 차질에 상당 부분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뭐 팬데믹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후에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오른 겁니까? 평균적인 수치로 보자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기준으로 3월 수치가 143.06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에 비해서 약 13%가량 평균적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이제 사업 단계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건자재 가격 상승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는데 네. 철근 콘크리트 가격 상승에 이제 인건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이 하청을 받은 업체들이 건설가 상승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이것들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해져서 공사가 중단되는 소위 셧다운 상황에 이제 노출되는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근데 다만 이럴 경우에 건설원가 상승 조정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에는 분양을 받게 되는 이제 수분양자들 예비 청약자들의 부담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는 게 보통 이제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도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집값이 다시 막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분양가 이제 산정 기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적정한 분양 가격으로 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제도이고 네. 이게 잘 실행이 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네.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이런다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던가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는데 네. 현재는 사실은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공급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못한 부작용이라던가 혹은 이제 분상제 자체가 주변 시세의 안정 효과를 특별하게 끌어내지 못하는 이런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면 폐지는 아니더라도 현실화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은 종전보다는 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네. 내달 6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조금 개선할 것인지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이주비라던가 조합의 사업비, 금융이자 같은 기존에 이제 요청이 많았던 가상비 항목들을 좀 늘려서 분양가에 좀 반영을 해준다는 그래서 분양가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방안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전면 폐지 대신 이런 미세한 조정안, 개선안 같은 것들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분양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따져보되
감안할 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분양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네,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지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런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이제 사업 비용 증가에 따른 조합은 부담금 조절을 못한다라는 불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가산비 항목을 확대해서 분양가가 좀 현실적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몇몇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 영향에 따른 부담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 요소들은 조금 줄어드는 실마리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조정한 내용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업 비용 증가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지면 일반 분양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좀 줄어드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정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공급이 급격하게 또 증대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정한 수준에서의 조정 그리고 추가적인 그 이후에 계속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최근에 둔촌 주공 사태 뭐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한 달 넘게 공사 중단된 둔촌 주공 문제 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둔촌유공 공사 중단이 40일을 넘기고 있는 상태여서 예. 이제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나 지자체가 계속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분석을 할 때 이 사업비용 증가나 조합원 부담금 증가 같은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랑 상당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분상제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이 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는 있어서 조정안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협상을 다시 재개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안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큰데 다만 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이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공방이 사실 첨예하게 좀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 예. 공사계약 변경 문제라든가 무효소송 같은 갈등도 얽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수반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부담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 조합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다시 좀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다음 달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아마 이게 발표가 될 때 전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를 손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임대차 3법 도입 2년을 맞은 8월엔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부 개편안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임대차 3법 도입 2년이 되면서 계약개시 청구권 1회를 사용하시고 계약 만료가 된 이제 건에 대해서 신규 계약을 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핵심인데 예. 사실 지금 정부가 다음 달에 내놓기로 예고한 내용은 이 임대차 3법 자체의 손질 자체보다는 이 수급 불안이나 가격 상승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전월세 공급을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대출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하고 연관돼서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서 묶여있는, 잠겨있는 이런 매물들을 좀 약간 제도 조정을 통해서 전세 물건으로 나오게 하겠다라는 내용 혹은 뭐 오피스텔처럼 좀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 주택 유형들의 공급을 좀 빨리 유도를 하거나 세입자들 부담이나 자금 마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좀 늘리겠다 이런 좀 우회적인 방향들이어서 사실상 임대차 3법 계약개시 청구권 사용 이후에 신규 계약으로
이동하면서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세입자들의 부담 자체를 해소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전세 가격 불안이나 변동이 결국에는 집값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집값이 또 영향을 받으면 수요자들이 다시 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불안 심리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공급 등으로 대비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이런 신규 계약 가격 상승 부분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지금 적용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조치는 조금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처분하려는 매물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온라인에 아파트 매물 정보를 좀 집계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 통계를 봐도 이 개정안 발표가 됐었던 지난 3월 9일 이후로 대부분 매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돼서 실제로 다주택자들의 처분 물건들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물건들이 좀 저렴하게 가격 조정이 돼서 거래로 연결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았어서 실제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얼마나 됐었는지는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 물건이 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가격이 높다라는 이제 부담감과 금리도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관망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통계적인 매물 증가에 비해서 가격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6월 1일 보유세 이제 기준일에 맞춰서 좀 물건들이 나왔다가 6월 1일이 지나가면 다시 또 다주택자들이 처분 기간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예상들도 있어서 단기간 효과가 기대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조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종부세 완화 조치도 계속 불거지고 있고, 예. 추가적인 지역별 개발 호재들도 남발되는 경우들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국민들이 상당 부분 좀 합리적으로 걸러서 판단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조정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동산 시장에 사실상 가격 측면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특히나 이 종부세 부담 완화 같은 부분은 이 주택 관련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 과정에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내용인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제기가 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처분 계획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주택 투자 심리를 또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네.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런 규제 완화나 개발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도 좀 더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고, 국민들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걸러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부동산 정책 만들기 어렵구나. 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지난주와 언급량은 비슷한데 또 순위가 뒤바뀌었고요.